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31일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97.09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지면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881억 순매수, 기관은 4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99.24포인트 2.40%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838억 순매도, 기관이 122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지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약박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90선이 코스닥 지수는 이제 8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00선을 하회하면서 미국 빅테크 실적 우려 속에 AI 관련 반도체, 소프트웨어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예상을 하회하는 AMD의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에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했고, 인텔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애플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전망에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IT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1333.60포인트 0.39%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 F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고용지표 개선이 되고 또한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 등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MC 이제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정도면 발표가 됩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에서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오후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갔고요.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은행, 그리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코리안리,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한층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정부 및 감독 당국에서 저퍼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예고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 가운데 일본의 경우 작년에 도쿄증권 거래소에서 퍼가 1X 이하 상장사에 1 이하 상장사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행하도록 공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정책 시행 예상되는 중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일본 주요 금융사의 경우 정책 시행 후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 그리고 주가가 금융사의 경우 31%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업종 퍼가 은행 0.3, 생보 0.2, 손보 0.4, 증권 0.4 수준으로 모두 대표적인 저퍼의 업종이고 해당 정책 시행 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은행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제외하고요.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중동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고 IMF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 상향 소식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GS, SOL, SK가스, 대성산업 등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과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WTI는 1.35% 상승한 77.82달러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IMF는 또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1%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오른 거고요. 또 중동을 둘러싼 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망자의 발생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었죠. 2차 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찔끔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GM 제너럴 모터사가 이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동아기업, 코스모신 소재, 에코프로머티, 화신 등 일부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의 반등이 찔끔 좀 나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빅3,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중 하나죠. 이 4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시장 예상치가 EPS 주당 순이익 1.24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1.16이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분기 매출 또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는 좀 431억 8천만 달러에서 감소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이제 388억 9천만 달러였는데 요거를 이제 상회하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GM, 이 제너럴 모터스 CEO가 이 배터리 전기차 약 25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GM이 작년에 BEV 전기차 약 7만 6천 대 불과했는데 올해도 올해에는 이제 또 전기차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지배적인데 이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25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GM CEO가 이 바라 CEO가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의 최대 배경으로는 꼽히는 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돌파구로 제시를 했고 이 저가 전기차 모델인 쉐비 웨키녹스를 비롯해서 GM 전기차 이 라인업을 더 많은 저가 모델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M이 7.80%의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또 훈풍이 좀 있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및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고 AMD가 이제 제2의 엔비디아인데 AMD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 소식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람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IMT 등 일부 종목들의 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AMD가 이 장 마감 후에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어, 가- 어, 시장 전망치가 이제 그 57억 달러였는데요. 그 중간값을 이제 올해 1분기 매출 중간값을 54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죠. 요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었습니다. 실장은 작년에 이제 4분기 순이익은 6억 6,700만 달러, 주당 41센트에 1년 전 2,100만 달러, 주당 1센트에서 이제 대폭 확대되는데 이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77센트로 1년 전에 69센트보다 개선이 됐고 월가 전망치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전망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7억 달러였는데 중간값을 올해 1분기 매출 54억을 제시하면서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차익 실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아이폰 올해 이제 아이폰 출하량이 대폭 감소 전망 등의 일부 관련 종목들에 하락을 했는데요. 인터플래스, ITM 반도체, LG노텍, 프로텍, YMT 등 일부 아이폰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대만의 그 TF증권, 고명지 TF증권에서 최신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주요 반도체 부품의 출하량을 2억대로 줄인다고 밝혔고요. 작년보다 약 15% 정도 감소한 수치고 애플이 중국 내 주간 출하량이 최근 몇 주간 1년 전보다 30에서 40% 감소했다면서 이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애플은 2024년 올해 주요 글로벌 휴대전화 브랜드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볼 수 있다고 이 애플 전문가 분석가 대만의 고명지 TF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중국 시장에서 고급 제품 사용자들이 폴더블 폰을 첫 번째 선택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화웨이가 이 중국 시장에서 복귀한 것도 아이폰의 또 잠재적 쇠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폰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플의 추락락 모멘텀과 생태계 성장은 당분간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실적 부진 속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AS텍, 비엘팜텍, LG생활건강 등 일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4분기 국내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업 적자 확대로 어니시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면세 매출이 1345억, 중국 법인 매출이 1287억을 기록했는데 이 면세 채널이 B2B 채널 수요 부진이라든지 중국 법인은 이제 주요 브랜드 설화수라든지 이니스프리, 려 이런 이제 채널 내 재고 조정과 또 럭셔리 화장품 시장 수요 부진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매출 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의 마케팅 투자가 늘면서 중국 법인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